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이 오전엔 좀 괜찮았는데 오후 돼서 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는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뭔가 좀 변화는 생기고 있는데 이게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그 LG엔솔이 토요타랑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 실제 공급을 했더라고요. 이제 공시에도 나와 있었고 $1 환율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나 좀 꺾일 가능성은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테슬라, 또 미국의 어도비, 그 다음에 삼성 SDI, 한미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S-오일, 하나머티리얼즈, 인텍플러스, 그리고 요게 그 2차 전지 나온 이제 발간된 보고서인데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휴 기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중에 좀 의미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하고, 너무 오늘 또 제가 다른 보고서 이게 늘어지게 되면은 내일이나 아니면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토요타랑 공급 계약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한 4조 원 정도 규모고요. 이제 1기가와트당 보통 한 10,000대 정도 생산하니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물론 적은 건 아니죠. 예.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근데 이제 LG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토요타에 공급을 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하이니켈입니다. NCMA 배터리고 아마 파우치형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고 있고, 토요타는 이제 그 2030년까지 350만 대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의 손을 잡았고, LG가 CATL 제외하면 세계 거의 1위니까 예, 또 가장 검증돼 있다 보니까 아마 손을 잡은 것 같고, LG 입장에서 좋죠. 테슬라, GM, 포드 이런 기업들, 현대차, 기아, 또 스텔란티스까지 다 꽉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파트너십을 맺을 회사로 이제 LG가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좋은 뉴스예요. 그동안 이제 2차전지가 약했던 게 이런 신규 수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섹터에도 요새 너무 안 좋았지만 조금 바닥을 다지게 하는 그런 좀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나온다고 V자 반등은 아직은 어렵지만 일단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좋은 뉴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고 거기에 중심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이제 미국 점유율 확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타에 이제 공급할 양극재는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동박은 SK. 왜냐하면 이제 SKC가 토요타에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동박. 그래서 양극재는 LG화학, 동박은 아마 SKC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추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고요. 원달러가 지금 연중 최고점 경신했다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경기는 좋고 그다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채권 지수 이번 좀 아쉬운 게 이번에 편입됐으면 굉장히 원화에 도움이 됐을 텐데 편입이 안 됐대요. 불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믿고 미리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아마 좀 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화를 매도한 거죠. 우리나라 돈을.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켰는데 그러나 뭐 최근에 제조업 지수 반등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한국의 9월 수출도 잘 나왔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호적이지만 예,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환율이 이런 부분을 뭐 크게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 경기가 워낙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점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시면 미국의 8월 구인 건수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연초 이후에 하향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대보다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있었던 어제죠.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ADP 민간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해 버렸죠. 달러는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조금씩은 뭔가 다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학자금 대출 상한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소비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 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달러도 점진적으로 조금 안정화되겠죠. 예. 그래서 4분기 중 달러화는 펀더멘탈 약화가 확인되면서 하락 압력이 좀 확대될 것 같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잘 나왔고 제조업은 개선되고 우리나라 워낙 강세 요건이죠. 그래서 지금 1,300원 중반까지 온 이 환율이 여기서 더 막 급등하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4분기엔. 근데 이렇게 돼야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도 계속 면밀히 체크해 보시되 지금 수출은 좋아지는데 원화는 더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근데 요 괴리는 다시 좀 매꾸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이제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뭐 환율도 하락을 하면서 원화는 강세로 계속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달러는 이제 어느 정도 강했지만 경기가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들도 나오니까 달러도 좀 힘이 빠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러가 너무 강하면요 뭐 증시든 우리나라 경제든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4분기에 좀 달러가 안정되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테슬라 보고서인데 테슬라 좀 짧은 보고서예요. 근데 이제 긴 보고서도 있고 한번 어제 그 보고서 무료로 보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운받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GPU 공급 부족 시대에 도조의 의미인데 도조가 이 테슬라 자율주행용 슈퍼컴퓨터죠. 그래서 이거 가동을 시작을 했고 이게 장점은 원가도 더 낮아요. 엔비디아보다. 근데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죠. 예. 그리고 이미 실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고요.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엔드투엔드 신경망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팀 단위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쳤을 때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녹차, 너는 커피, 예, 너는 뭐 오렌지 주스. 그럼 이제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적의 조합으로 야 진짜 제일 맛있는 그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제일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자. 예, 그랬다고 치면 기존에는 이제 각각의 특화된 쪽에서 팀 단위로 그거를 계속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합치는 거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모든 팀들이요. 각 팀들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이제 1부터 10까지 갈 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약간 개념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음료를 만들 때 서로 이제 따로따로 뭐 커피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엔드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경망을 쓰려면 연산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내년 10월에 100 엑사플롭이 뭔지 아세요? 저게 이제 1 엑사플롭이 1초에 100경 있죠. 100경. 우리 그 억, 조, 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100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엔 그림이 안 가는데 초당 그렇게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뭐 그냥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0 엑사플롭이면 저거에 100배니까 뭐 만경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거까지 확장할 예정이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레벨 2 플러스 도심에서 자율주행하는 기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마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래서 경쟁업체가 따라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들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스, 그러니까 받지 않을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포드 같은 회사는 테슬라에게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AI 기술이 왜 이게 힘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율주행을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미리 코딩을 다 해요. 뭐 이 빨간색 신호등에 가지 마라. 예,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된다. 이거 다 학습하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코딩 해가지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죠. 예, 훈련만 시키면. 이제 그런 걸 다 훈련시키는데 테슬라가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훈련 안 시켜요. 예, 그런 코드 다 빼버립니다. 뭘 하냐면 그냥 운전하는 동영상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저 도조한테 운전하는 것만 계속 틀어줍니다.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잖아요. 테슬라. 계속 주행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수천만, 수억 회를 계속 보고, 아, 저기선 저렇게 운전하면 되는구나. 저기선 이렇게 운전하면. 그러니까 진짜 인간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걸음마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커가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커가면서. 눈치가 빨라야죠. 그러니까 대충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아,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물론 이제 미리 알려주지만 부모님이 알려주죠. 이제 선생님은 공경해야 되고. 근데 애들 하는 거나 분위기 보면서 우리가 눈치껏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우리 인생사가 다 눈치껏 하는 건데 그게 누가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거죠. 운전도 비슷한 거고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운전을 하지만 내가 운전대 잡으면서 남들 하는 것도 좀 쳐다보고, 예, 막 후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데 이게 그대로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은 미리 답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동영상으로 학습시키고 맡겨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판단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왜 이 방식이 더 낫냐면 돌발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해요. 돌발이 오면.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서 옆에서 누가 딱 보이잖아요. 옆에 보면 누가 뛰어서 여기 건너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죠. 아, 이거 멈춰야 되겠다. 아, 저 정도 속도면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몇 초 후의 상황을 우린 예상을 해요. 아, 저거 이렇게 운전하면 되지. 예,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학습한 거는 그냥 이제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는 거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 밟겠지만, 예, 인간처럼 운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에도 이걸 집어넣는데요. 로봇도. 예.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은 역시 학습한 건데 이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발표한 로보틱스 트랜스포머 2도 어느 생성형 AI 있죠. 그 모델을 넣었대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쓰레기고 아니고 이거를 이제 분류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수많은 데이터로 쓰레기가 뭔지 알아요. 예. 따로 학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이건 쓰레기다. 이건 이거 쓰레기네. 이거 치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식으로 로봇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요새 좀 주가 오늘은 많이 올랐죠. 6% 가까이 급등했는데 주가가 최근에 좀 다소 조정받았지만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로보틱스는 아직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사람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테슬라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워낙 이제 뉴스들 보면 막 뭐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뭐 독불 장군이니 뭐니 예.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예.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알기 전까진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도 있고 진짜 이 책 내용에도 나오는데 중간중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실수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마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쨌든 확실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뭐가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요거는 짧은 보고서지만 제가 100페이지짜리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첨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도비는 아시죠?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라고 우리 그 보고서 볼 때 PDF 파일 있죠. 보고서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거 볼 수 있게 만든 회사가 어도비잖아요. 그다음 포토샵. 예. 그래서 기존 제품 이게 이제 유료 모델도 있어요. 근데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같은 경우 이제 유료로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료 쓰거든요. 유료 쓰는 이유가 이제 거기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월 한 만 얼마 내면 거기에다 클라우드로 이제 100기가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지금 다 괜찮은 보고서는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예.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뭐 유료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약간 차별화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포토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구독 요금제로 하는데 이게 월 4.99달러를 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생성형 AI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어도비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파이어플레이가 뭔지 몰라가지고 처음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책장 있죠. 여기 도서관으로 쳐볼게요. 여기 옆에 책장이 있어요. 예, 여기가 이런 이제 통로고 막 책들이 이렇게 책장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를 예를 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텍스트를 쳐요. 여기 숲으로 이 풀숲으로 만들어줘. 이러면요 여기가 풀로 바뀝니다. 진짜. 저 앞에다가 그 뭐죠? 표범? 예, 표범 하나 놔줘. 그럼 진짜로 표범이 나와요. 내가 찾아서 이게 복사해서 붙여놓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거기다 넣어줘요. 그냥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예. 제가 뭐 당장 그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저는 뭐 그거 결제는 안 했는데 이런 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편하겠죠. 이게 이제 파이어플레이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금제를 이번에 올린 것 같고 이제 생성형 AI 대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만든 기업,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거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나눠지겠죠.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도비도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지만 저도 계속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소개는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어도비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실제 요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기능이 있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색도 칠해주고 3D 이미지로 생성도 해주고 예. 그리고 이게 AI가 만든 이미지인지 어떤 특정 개인의 이미지인지도 구분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젠 스튜디오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콘텐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뭐 기획 같은 거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예. 그래서 어도비의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엄청나죠. 예. 근데 이 두 기업이 다 뭐에 연동돼 있죠? 지금 AI 시대에 이걸 활용하는 기업, 도태되는 기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ETF 발달돼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보시고 괜찮다 싶은 기업들은 이제 ETF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게 성장이 나오는 그 산업인지 그걸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공부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데는 이 해외 주식 리서치를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보고서가 잘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엔 되게 좋으니까 그걸 뭐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보단 활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대신증권의 전창현 연구원님인데 어제 뭐 너무 안 좋았죠. 요즘에 뭐 주가 폭락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싼 가격까지 좀 내려왔고, 전기차 수요 증가를 둔화해도 이제 이 삼성 SDI는 좀 고가 차량 있죠. BMW 같은데, 아우디 요런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거예요. 그 원인은 이것 때문이에요. 전동공구. 이 전동공구나 이 IT 쪽, 전기차 말고요. 이쪽 비중도 꽤 돼요. 여기가 영업이익의 한 40% 정도 여기서 나올걸요. 근데 전동공구는 주로 이제 어디죠? 그 건자재잖아요. 건자재. 네.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좀 부진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문제는 아니고 전동공구. 근데 삼성 SDI는 이쪽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는다. 네. 근데 이게 핵심은 사실 아니니까 전기차가 더 중요한데, 근데 전기차는 요새 또 노이즈가 많고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은 낙폭도 굉장히 크고 예, 주가도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젠 굉장히 싼 가격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매력적인 구간인데 단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구간에서 연말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좀 지켜보시고, 지금 와가지고 뭐 정리하고 이거는 아니겠죠. 예. 근데 왜 빠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동공구 실적 부진 우려, 그리고 요새 전기차 쪽 뭐 미국이나 이런데 이슈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게 겹쳐서 빠졌다. 근데 이제 빠질 만큼은 빠진 것 같고요. 하나증권의 변은지 김덕호 연구원님 목표 주가 71,000원, 한미반도체. 한미 뭐 굉장히 강하고요. 어제도 공시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그 TC 본더 열압착 본딩 장비 요거를 공급을 하기로 예,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 TC 본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미반도체는 이제 거의 하이닉스에 이제 옛날부터 이제 공동 개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함께 배우기 작년이에요. 작년 12월인가 11월에 아마 함께 배우기 할 때 그때 한미반도체 한번 공부했었죠. 그때였나 아무튼 올 초였나 공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요거 본더 있죠. 예, 본더랑 그때 뭐 그 MS 뭐죠? 그 이름이 뭐더라? MSVP 요거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요 본더 장비, 그러니까 칩과 칩과 기판을 이게 열과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다리미로 이렇게 뭐 좋아하는 연예인 옛날에 티셔츠에 딱 붙일 때 열압착으로 하잖아요. 그 방식이죠, 사실. 예, 그거 붙여주는 장비예요. 이게 이제 핵심 장비다 보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괜히 자기 주식을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에서 오히려 차지하고 있죠. 오늘도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삼성은 빠졌는데, 삼성은 지금 약한 이유가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엔비디아의 납품이 안 됐다. 예,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삼성이 안 되니까 오히려 계속 독점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한미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장 커지고 어차피 HBM 시장 계속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장비 시장도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올해 8월에 3공장을 활용해서 이런 이제 본딩 장비 만드는 공장을 구축한 것 같은데 한 번에 반도체 장비 50대를 조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가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하는 건 사실 좀 말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아도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면 또 막 사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참으시고 아무리 좋아도 다만 대주주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비싼 가격에 사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편하죠. 예, 대주주도 저렇게 높아도 사니. 근데 아무리 좋아도 신규 접근하기는 사실 좀 만만치는 않다. 근데 뭐 어쨌든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인다면 그땐 기회가 되겠죠. 그걸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공급계약 HBM 효과죠. 이렇게 지금 요 장비 계약이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한번 보고서를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내용 되게 좋았었죠. 근데 주가가 쭉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좀 편안한 선택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우려가 좀 일부 있었거든요. 공급 과잉 생기는 거 아니냐. 서로 막 경쟁이 심해지니까. 네. 근데 여전히 수주 잘 되고 있고요. 공장 가동도 잘 되고 있고 4공장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사들이 막 증설하고 이러니까 공급 과잉 생긴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확인될 것 같다. 그리고 전일 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한 20% 정도 매출이 더 나올 것 같다. 기대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대표 기업이고 개인 투자분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그 투자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무겁죠. 무겁지만 주가 이제 바닥은 확인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천 송도에 이렇게 5공장 그래서 4공장은 이제 가동 들어갔고요. 5공장은 2년 후에 25년도에 그 가동 들어간다. 계속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의 뭐 TSMC죠 한마디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오늘 주가 흐름도 나왔고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L은 이제 유가 급락했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 올라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피카 우려가 좀 있었고 그때 아마 언급 드린 대로 오히려 좋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요 트레이딩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유가 올라가서 막 좋을 때 오히려 좀 도망가시고 유가 급락해서 막 빠진다. 지금 요새는 또 반대로 가잖아요. 막 급락하니까 최근에. 예. 오늘 또 유가도 급락했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 주가 안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는 또 기회죠. 예. 주가는 또 굉장히 지금 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되시면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 SOL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유업종은 계속 이런 사이클을 타고 가니까 그래서 유가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안 좋을 때 투자를 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좋을 때 수익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좋은 거 확인하고 사면 이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방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가는 8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고 90 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레벨에서 막 급등락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80달러 깨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90달러 넘어가면은 오히려 좀 조심. 그래서 유가는 요 안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중장기 투자는 좀 실익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이제 목표 주가 63,000원 제시를 했는데 저희 당사에서 하나머티리얼즈 아시죠? 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식각은 깎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때 웨이퍼를 지탱해 줘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저 부품이 실리콘 소재 부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낸드는 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싼 다음에 식각을 하는데 그때 잘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낸드가 이제 고단화되고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링은 용도에 따라서 아우터 링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링이 있는데 이제 아우터 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로라도고요. 이제 거기서 이 플라즈마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게 위에서 나오는 일렉트로랑 밑에 웨이퍼를 평평하게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에 일렉트로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포커스 링은 밑에 웨이퍼 있죠. 웨이퍼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SiC가 좀 많이 쓰이죠. 주로 낸드 쪽에.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원재료까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섞어서 하는 라인업도 있어요. 그래서 SI, SiC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일렉트로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플라즈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요 밑에 웨이퍼 보이시죠? 요게. 요게 웨이퍼잖아요. 요게. 웨이퍼를 여기 보면 고정시켜 놨어요. 여기. 링이죠. 이게 SiC 링이에요. 요 위에 고정한 거. 이게 SI 링. 요겁니다, 요거. 저렇게 해서 고정을 해가지고 이제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식각을 계속하면요, 얘네가 닳아요. 교체해줘야 돼요. 근데 SiC는 오래 가요. 그래서 저걸 많이 쓰는 겁니다. 특히 낸드에서.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이걸 이제 섞어버리는 하이브리드 쪽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는데, 비포마켓은 이제 장비사에 직접 공급하는 거고, 이게 더 비싸죠. 그래서 TCK랑 하나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이고, 다만 비싼 가격이다 보니까 좀 비용 부담은 있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을 해요. 여기는 월덱스랑 KNJ. 가격이 싸죠. 그래서 요즘에 업황 안 좋을 땐 오히려 이쪽이 더 좋죠. 근데 업황이 좋아지면 여기가 더 좋아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나 그런 거는 여기가 더 뛰어나겠죠. 당연히 단가가 더 높으니까. 여기 장비 회사들은요,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좀 해주는데, 다만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선 저렇게 장비 회사로부터 받으면 비싸니까 원가 부담 생겨가지고, 이거 업황 안 좋을 땐요, 그냥 애프터마켓 이용 많이 해요. 특히 중국이 이거 많이 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세계적인 이 식각 장비 회사입니다. 램 리서치랑 두 회사가 경쟁하는데, 이번에 극저온 식각 장비를 공개를 했대요. 극저온은 일반 온도 대비해서 아주 낮은 데서 하는 건데, 램 리서치도 하고 있는데, 얘가 만든 건 2세대예요. 그래서 그 유전체 식각이라고 기억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함께 배우기 할 때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전체 식각. 거기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만든 그거를 삼성이 아마 채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머티리얼즈가 수혜예요. 왜? 도쿄 일렉트론이 하나머티리얼즈 지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도쿄 일렉트론의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저 SiC 링 있죠. 이거를 하나머티리얼즈가 공급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 비중이 늘어나면 램 리서치보다 하나머티리얼즈한테는 좋은 거죠. 그죠? 램 리서치를 지금 많이 쓰거든요. 삼성이 원래. 근데 이거 대신에 이제 도쿄 일렉트론 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머티리얼즈한테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층수가 주로 낸드에 쓰이는데, 낸드가 막 100단, 200단, 300단 가는데, 이거를 구멍을 삼성전자 지금 한 번에 뚫었는데, 너무 높으면 2번 뚫어서 연결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3번 해야 된대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쓰면은 투스택으로 할 수가 있나 봐요. 투스택 2번만. 그럼 비용 절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400단까지 하려고 하는데 400단 3번, 300단 2번. 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300단 하이닉스는 트리플, 마이크론도 트리플.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3번 뚫어요. 근데 삼성은 2번 뚫어서 300단 하겠다. 이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상은 이 공장을 증설을 했고, 예. 근데 본격적인 가동은 아마 내년 하반기, 왜냐면 감산 때문에 삼성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4만 원 정도 이하가 괜찮더라고요. 계산해본 결과로는 5만 원은 좀 부담돼요, 솔직히. 5만 원은 지금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조금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애매해요, 위치가. 근데 4만 원이나 그 이하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극존 시각은 뭐냐면은 이게 이 회로 선폭이 미세화니까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얘가 밑변이 점점 좁아져요. 근데 위는 더 높아집니다. 단수가 올라가죠. 어떻게 돼요? 종횡비가 커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은 좁고 위는. 그러니까 불안정해요, 막. 예. 그리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네가 너무 좁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다 하이케이 소재 붙여주는 거죠. 못 나가게. 그런 건데, 식각은 등방성은요, 이제 균일하게, 예, 해주는 것 같은데, 예, 그 빠른 속도로 이제 하는 거고요. 요거는 비등방성.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식각 방향을 보시면은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식 식각으로 알고 있어요. 깨끗하게 잘리죠. 여기가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넓게 퍼지는 거. 빨리는 하는데 좀 정교하면 떨어지겠죠. 식각 공정이 어려운 게 이걸 파고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하는 깊이까지 이렇게 파야 돼요. 이렇게 언더컷 같은 것도 생기고, 원하지 않는 오버 식각. 여기까지 식각 안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해야 되는데 얘는 모양이 이상해져 버리고, 얘는 너무 밑을 더 뚫어버렸고, 얘는 부족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각이 어려운데, 그래서 건식 식각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커버하려고. 근데 여기서 또 극좋은 식각으로 가는 거죠. 건식 중에서도 극좋은. 예. 그래서 원하는 식각 패턴을 형성해 줄 수가 있고요. 가스도 사용되지 않아서 가스 조합의 스펙트럼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은 2세대용으로 만들어냈고 2스택에만 가능하다. 예. 원가 절감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게 채널홀 애칭이 뭐냐면 이렇게 구멍 뚫는 거예요. 여기 낸드는 이 가운데 구멍 딱 뚫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램 리서치가 압도적이에요. 이거를 이제 도쿄 일렉트론으로 바꿔주면 삼성도 이원화를 하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D 낸드 할 때 이렇게 먼저 증착을 해요. 옥사이드, 니트라이드라는 소재를 하나하나 겹겹이 싼 다음에 중앙에 구멍을 뻥 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증착하고 산화막 증착을 해요. 여기다 옥사이드. 예. 한 다음에 이 옆에 여기를 식각에서 없애버립니다. 여기다 게이트 만들려고. 예. 전류가 통하는 통로죠. 그 다음에 이제 니트라이드라는 요거 있죠. 요걸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산화막 또 증착. 그 다음에 다시 니트라이드 또 증착. 그 다음에 하이케이 소재 하나 입히고. 네. 그럼 저도 이건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없애고. 되게 복잡하죠. 이건 뭐 다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인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단수가 저게 한 단이 아니라 300단이에요. 300단. 저거를 일일이 다 깎아야 돼요. 이 깎았다 붙였다 깎았다 붙였다 증착했다 붙였다. 거기에 찌꺼기도 얼마나 많이 나올 거면, 그래서 세정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예, 증착 장비 필요하고, 식각 장비 필요하고, 저 실리콘 카바이드 링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단수가 올라가면은 소부장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텍플러스도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연구원님이 보고서 이것도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뒤늦게 지금 좀 설명드리는 거고, 예, 보면 정말 매출 점프하고 있죠. 예, 딱 보이시죠? 1사업부는 반도체를 외관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반도체 패키징까지
다 한 다음에 반도체 이제 포장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외관에 뭐 문제 있나 없나 요걸 이제 정밀하게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아마 인텔에 옛날에 납품했던 걸 이제 승인 받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 실제. 예. 두 번째는 반도체 미드엔드. 요거는 반도체 기판 있죠, 기판 검사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범프 있죠, 범프, 이 숄더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HBM 뭐 수혜주로 한번 부상을 했었죠. 주요 제품 WSI인데 백색강 주사 간섭계라고 하는데 백색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높이와 표면의 미수행 구조가 제대로 됐는지 이걸 측정을 한대요. 그래서 플립칩, 특히 플립칩 BGA 있죠. 요거 기판 검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건 사용처가 늘어나죠. 뭐 HBM, 예, 고사양 컴퓨터 이런 게 늘어나니까 3, 4업부는 이제 디스플레이랑 2차전지 분야인데 국내 2차전지 고객사의 파우치 타입의 중대형 2차전지 셀 검사기 개발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도 납품하고 있어요. 검사예요, 다. 그러니까 인텍 플러스의 정체성은 뭐든 다 검사예요.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2차전지든. 거기에 특화된 기업이고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차전지 쪽도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이 점도 좋은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이 로봇에 센서 붙인, 그러니까 아마 완성차 및 부품 공급사와 함께 i3D 800 3D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뭐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저도 이거는 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근데 아무튼 이제 요 로봇 시스템과 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다른 다양한 물건들 사이에서 로봇이 딱 정확한 걸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 그리고 상품을 일정하게 적재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저런 센서인 것 같아요. 저기 ID3. 예.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메인은 아니고, 메인은 반도체죠. 반도체랑 패키지 기판 이쪽인데, 요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인정을 이미 받았고, 예. 그 다음에 백색강 주사 간섭기, 아까 그 기판 검사하는 거.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으로 정밀하게 기판의 외관을 검사해 주는 거죠. 그 안에 기판 내부 검사는 누가 하죠? 기가비스가 하는 거죠. 그 기판 안에 있죠. 안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기가비스가 하는 거. 그런 그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출액은 올해는 좀 안 좋아요. 올해 업황 안 좋으니까. 근데 내년에 매출액이 22년도를 넘어설 것 같고요. 반도체는 좀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많이 늘죠? 2차 전지가 팍 늘죠. 네. 그리고 내후년에는 반도체, 기판, 뭐 2차 전지까지 다 고르게 나오면서 뭐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나온 보고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2차 전지 쪽에서 요겁니다. 요거 정원석 연구원님이 했던 건데, 이거 좀 길긴 길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목은 IRA 그 1년이고 미국 IRA 법안이 본격 시행됐잖아요. 이게 핵심 뭐죠? 중국 의존도 낮추자. 전기차 판매 촉진해야 되는데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 거 하지 말고, 예, 중국 외의 지역에서 조달하자. 아니면 북미에서 생산하거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 기업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 사용하면 보조금을 이제 못 받죠. 근데 아직 명확하게 우려 국가가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중국일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핵심 광물은 이제 양극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그러니까 저 양극화 물질이나 음극화 물질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보조금 받아요. 예. 대신에 25년부터는 중국의 광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보조금 못 받는 거죠. 요런 이제 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 차단하겠다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액공제도 해주죠. AMPC라 그래서 뭐 배터리 만들면 1kW당 35달러, 배터리 모듈은 10달러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우려 외국 기업 후보 혹은 FTA 미 체결국 업체, 이쪽은 이제 보조금 못 받는 거죠. 중국이 대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받는 건데, 뭐 한국은 다 들어가 있죠.
한국이 우위일 수밖에 없고, 예, 현재 제한적이나 근데 일부 중국 배터리셀 요 보고서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 짓거나 뭐 포드가 CATL하고 하려고 했던 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이 부분들을 봤을 땐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 들어가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 한국한테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설사 뭐 중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가정을 해요. 만약에 중국이 들어갔다. 그래도 동무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북미 지역의 배터리 셀 생산 총 증설 규모가 LG 엔솔 같은 경우 이제 ESS 다 합쳐가지고요 825기가와트래요. 근데 예, 그러니까 북미 지역 다 합치면 뭐 어느 업체 다 합치든 국내가 611기가와트.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회사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내용만 이제 말씀드리면 2030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1155기가와트인데 30년 이를 생산하려면 1600기가와트는 있어야 된대요. 수율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21%, 침투율 60%, 대당 배터리 평균 탑재 용량 90kW 요걸 가정을 했더니 2027년도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809기가와트래요. 2030년에는 1600기가와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후로 3년 후에 저만큼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증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나오는 얘기 뭐죠? 이거 공급 과잉이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정은성 연구원님의 계산에 의하면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예. 북미만. 유럽도 아니고 그냥 북미만. 저걸 우리나라가 다 한다는 가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저 많은 거 어떻게 다 합니까? 예. 아무튼 2030년 생산 그 능력이 LG 엔솔이 920기가와트. 예. 그 다음에 삼성이 390, SK온이 320으로 일단 가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나라 611기가와트 정도 가동하거든요. 2027년까지. 26년까지 여기 보이시죠? 다 합치면 825인데 여기 중국도 포함해서예요. 예. 근데 2030년이 되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마저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증설 스케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6년, 27년. 27년에 808기가와트입니다. 근데 2030년에 1600기가와트. 그래서 요만큼의 증설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근데 저렇게 보면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유럽 시장은 일단 중국으로 좀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대요. 이건 뭐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유럽은 중국에 그렇게 규제를 세게 하진 않아요. 네,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데 중국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CATL이 점유율이 압도적이고요. 근데 CATL은 FP도 아니고 3원계 NCM으로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극재 주력 공급사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전 세계 다 합쳐서 그냥 중국까지 다 합치면 중국 제외하면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겠죠. 근데 중국 합치면 양극재 1위는 롬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는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못 들어가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피 터지게 경쟁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건 유럽엔 들어가니까 유럽에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CATL 독일, 헝가리 건설 추진 중이고 S볼트도 독일, 인비전 AESC는 프랑스와 스페인. 예, 이런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정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만약에 이 예정대로 가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치킨 게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겟팅을 미국으로 잡아야 돼요. 일단 유럽을 뺏길 수도 없지만 중심은 미국이 된다. 왜? 미국엔 중국이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게 하이니켈로 한번 볼게요. 하이니켈 811 요게 메인이니까 롬바이가 세계 1위입니다. 저도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1위 아닌가요? 예. 근데 롬바이가 1위래요. 근데 물론
그 NCM 612라고 하이니켈 다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LG화학이 1등이에요. 일단 다 합치면 2위가 롬바이, 3위가 LNF, 4위가 유미크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누적이에요. 상반기 누적. 이제 전동공구 뺀 겁니다. 여기에 전동공구 넣으면 아마 에코프로가 위에 서겠죠. 근데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 공급하는 게 아마 전동공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롬바이랑 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롬바이가 1등이라는 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하이니켈. 하이니켈은 거의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실제 데이터는 중국의 경쟁력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건 위협은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만큼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미국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건 좀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 외 지역에서의 전쟁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노력을 해서 중국을 더 기술력으로 이겨야죠.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전기차 방향성은 확실하죠. 예, 뭐 그걸 누구든 의심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테슬라는 미국에서 모델 3 판매 가격을 $10,000 인하했고 이제 중저가 차량으로 가야 돼요. 이제 전기차 시장은 무조건 중저가로 갑니다. 이 방향은 정해졌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중저가 이걸 못하면 도태됩니다. 예, 이미 테슬라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LFP 채택하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LFP 중국산 배터리가 테슬라. 근데 또 잘 팔립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다 평들이 괜찮더라고요. 예, 승차감도 좋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중국산 LFP 배터리가 위협은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런 게 테슬라에도 적용됐는데도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예. 그래서 저가형 차는 아마 LFP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두 개예요. LFP랑 NCM 둘로 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망간 리치, 뭐 여러 뭐 배터리들이 파생돼서 나오지만 그중에 핵심은 NCM하고요 LFP 두 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해가지고 구독 경제로 가서 돈 벌겠다. 월 얼마 내면 테슬라 자율주행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차를 많이 팔아야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LFP 배터리 채택 비중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어쨌든 차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예, 그 나머지 것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 같고 현대 기아도 이번에 레이 전기차에 LFP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채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CATL은 또 LFP의 단점이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예, 뭐 1회 완충 시 700km 이게 근데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이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요거를 하는데 이건 BYD가 만든 거죠. 블레이드 배터리 이 셀을요 굉장히 길게 하나를 크게 늘어뜨린 다음에 모드로 없애는 거예요. 셀과 셀을 그냥 바로 접합해서 이게 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제 다른 형태긴 한데 예, 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리고 향후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이제 전동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가는 거죠. 예. 전기차는 고가지만 항색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도 적고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죠. 그래서 사실 불편하긴 해요. 예, 분명히 불편한 건 많아요. 아직까지. 예. 근데 테슬라에 왜 열광하냐 그렇게 불편한데 우리 옛날에 애플 아이폰하고 똑같아요. 아이폰 쓸 때 얼마나 처음에 불편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기존 핸드폰하고 너무 다르니까 모두 뭐 키패드도 없고 뭐 이렇게 터치를 해서 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결국엔 이런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대중화될 수밖에 없고 그 전기차에서 또 한 단계 자율주행으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못하는 기업은 노키아처럼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DV는 뭐죠? 그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대차는 25년부터 출시한다고 했고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에 이런 셰시, 인포테인먼트, 안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합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통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터치 한번, 무선 업데이트 한 번으로
올려주는 거. 그럼 자동차는 사자마자 중고차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건 반대예요. 사도 업데이트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려면 중앙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화돼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고 포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이 테슬라에 좀 종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나 니오 엑스퐁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저렇게 만든 거죠. 근데 기존 내연기관은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여기 있고 중국 업체들 그 다음에 현대는 여기인데 현대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존 게임은 시작됐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 거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일단 비쌌어요. 중국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소재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근데 너무 오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유증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소재 업종 PER도 이렇게 높았습니다. 특히 양극재가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비쌌던 거예요. 당시에 이게 올라가면서. 작년에도 21년도에도 한번 너무 비싸니까 뭐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랬다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의 적정 PEG 비율이라고 하는데 예상퍼를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나눈 거예요. 피터렌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퍼 20배짜리는 20% 성장하면 된다. 이익이. 그러면 인정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배. 그럼 딱 한 배 나오죠. 근데 이게 더 낫다. 0.7이면 저평가돼 있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20% 성장하는데 그 퍼가 40이다. 그럼 나누면 2가 되죠. 그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만큼 퍼를 받으면 적당하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건 0.7 이하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게 보면 이 PEG를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평균 PEG 이렇게 이 정원석 연구원님이 계산을 직접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적정 가치랑 현 시가치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SKC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북미 쪽에서 성장률 5년 그래서 평균을 냈어요. 이 두 개. 그러니까 3년간 성장, 5년간 성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성장률 대입한 다음에 이제 PER에서 나눈 거죠. 그랬더니 PEG가 0.43. 피터 린치 뭐라고 했냐면 0.7 이하면 저평가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SKC는 굉장히 저평가죠. 0.4밖에 안 돼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0.67. 싼 건 아니죠. 거의 뭐 0.7에 붙었고 솔루스는 엄청 비싼 거죠. 1.46이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첨보 굉장히 싼 거고요. 후성은 좀 이제 0.7이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닌데 1 이하니까. 근데 이제 매수는 0.7 이하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고 동아기업도 굉장히 근데 동아기업이나 SKC나 아시겠지만 이 두 기업은 회사가 섞여 있죠. 동아기업은 목재 사업도 하고 있고 SKC는 석유화학 반도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업체는 아니죠. 실리콘 응급제 한솔을도 반도체 하고 있고 대주는 0.8 나노신소재 1점 상대적으로 도전주 회사들은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저런다고 해서 저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이 나오면요 비싸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장인데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SKC나 이런 기업들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섞인 기업은 제외했어요. 이렇게 회사 사업부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거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첨보, 뭐 후성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대주가 굉장히 높네요. 129% 첨보. 그러니까 첨보 대주는 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진 양극재 업종은 이제 투자 전략상으로는 그 양극재 업종만 하지 말자. 그래서 내년 이제 실적 성장 가능한 실리콘 음극재나 전해질 업종에 좀 주목하자.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뭐 성장한다면 괜찮고 다만 이제 올해는 양극재만 갔으니까
앞으로는 실리콘 음극재 전해질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정우식 연구원님은 어쨌든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첨보는 좀 올해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나 F전해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본다면 특히 25년부터 우려 기업의 핵심 가문 사용하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새만금에 공장 짓고 있어요, 첨보가. 그래서 첨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연휴 기간에 좀 읽어봤고, 이렇게 꼭 이거를 2차전지를 투자하셔라 마셔라 이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2차전지는 수급이 붕괴돼 가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시간 걸려요. 그거를 인정하시고 내년을 보고 해야 되는데, 내년 그림 그릴 때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보고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요새 하도 막 공급과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배터리 진짜 공급과잉인가? 근데 이 계산에 의하면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을 좀 걱정해야 돼요. 이 계산식이 맞다면 2030년에 배터리가 800기가와트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 상태면.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이게 워낙 긴 보고서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어디 있죠? 예. 공시는 어제는 한미반도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S윈드가 오늘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제 베스타스에 여기 꽤 큰 규모입니다. 1,300억짜리 윈드타워. 이거 잘 하는데 참 요새 고금리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잠깐만요. 제가 어제 안 넣어놨나? 예, 왜 없죠? 어제 몇 개 있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예, 제가 어제 메모만 해놓고 여기다 안 넣어놨나봐요. 일단 대창단조 요새 주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만 많이 빠져 있고, 여기에 아마 박건일 대표랑 박건욱 이사 아마 여기 특수관계인들 아닌가 싶긴 한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여기 부회장님이 1억 원 이상 물려 계세요. 지금 11만 6천 원이니까. 요새 아마 주가 빠질 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주가가 막 급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좀 물려 계시더라고요. 엑시콘은 여기 박상준 대표이사가 2,100만 원 샀고, SKC도 많이들 샀어요.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7만 1,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부터 막 사더라고요. 보면 여기 네 분이. 그래서 좀 물려 계신데, 아무튼 이렇게 내부자들도 주가가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훨씬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는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하나 시스템은 여기 이석호 상무님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괜찮겠죠.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전자 공시까지 다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요. 자, 오늘 증시는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아침에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급등 출발했다가 오후에 무너져 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번 이렇게 밑이 뚫리면 이렇게 쉽게 오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진이 좀 있어요. 오를 때도 보세요. 근데 뭐가 계기가 생겨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과 상관없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너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수급은 좀 그렇지만 환율 좀 꺾였고요. 무엇보다 국제유가 급락했어요. 물론 뭐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근데 유가가 그렇게 견조하던 게 꺾이긴 꺾였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예, 이거는 호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 개선되고, 고유가 좀 꺾였고, 금리 진정되고, 예, 여기서 시장을 나쁘게 보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좀 밀린 거는 좀 답답하고 좀 아쉽지만, 예, 외국인이 오늘 좀 주식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한번 보시면 외국인 판 거 중에 1,000억은 기계업종에 두산 로보틱스 판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 매도가 많았고, 다만 다른 업종도 산 건 아닙니다,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는 했지만 유독 좀 두산 로보틱스 매도가 좀 많아서 약간은 좀 수급이 왜곡됐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리비안이 급등해가지고 리비안 관련주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편의점주에선 BGF 리테일이 오랜만에 올랐네요. 예. 그다음 반도체 대표주에서 하이닉스, 삼성은 HBM 아직 공급 못했다, 엔비디아에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양사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 급등한 건 삼성한테 악재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이 가는 그림이 아니라. 삼성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여러 고객사가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MLCC 쪽은 오늘 코스모신 소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좋다 보니까 또 삼성 SDI도 좀 버텨줬고요. 그리고 유가 떨어지면 항상 올라가는 게 이제 항공주인데 뭐 그렇다 항공이 크게 오른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 좀 좋았고, 율촌화학이 왜 급등한지 아세요? 율촌화학 우리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오늘 LG엔솔이 도요타랑 공급 계약 맺었죠. 그럼 거기에 핵심 뭐죠? 파우치형 배터리겠죠. LG 쪽의 파우치형은 필름은 율촌화학이 많이 담당하겠죠. 예. 아마 그래서 9% 올랐다, 이렇게 연결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재료주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월덱스 좀 올랐고, 2차 전지주들 오늘 조금 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가 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뭐 금양, 예, 이런 기업은 좀 빠졌고,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도 오늘 좀 혼조세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아침엔 분위기 좋았는데 하락 종목이 오후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로봇주가 제일 안 좋았고요. 두산로보틱스, 이건 예상을 했던 거죠. 그때도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산 상장하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건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게 왜냐면 작년에 기억나세요? 그 한국조선해양이 HD 현대중공업 이게 상장한 날 폭락한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거랑 또 비슷한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근데 이게 뭐 두산에만 그친 게 아니라 뭐 전체 로봇주에 다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뭐 무차별적으로 급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산은 오늘 좀 두산 로보틱스는 오르긴 올랐는데 오전보다는 주가가 좀 밀렸죠. 시초가보다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3조니까 싼 건 아니에요.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이 좋으면은 그런 거 무시하고 올라갈 텐데 지금 좀 그런 상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유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윤활유 관련주 오늘 S오일 좀 흔들렸고요. 초전도체, 뭐 건설기계, 정유 이런 쪽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부진했고, 그러나 하이닉스 좋았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는 아직 여전히 부진하고요. 은행주나 이쪽은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보다는 좀 올랐다가 이제 최근엔 조금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SK텔레콤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고배당 주들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DX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포스코DX도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정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이전한다 그러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자체가 부담이죠. 너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유한양행은 일단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일단 마이너스 5%로 다시 급락을 했고 참 만만치는 않네요. 그리고 LNF는 좀 버텨줬고 SK스퀘어는 하이닉스 따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일부 2차 전지랑 일부 반도체 아니면 엔터주 정도 좀 버틴 거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오후에 조금 실망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제일 셌던 이 로봇주는 오늘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이제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고,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고,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4시 반인데, 오늘 제가 함께 배우기 다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내일은요, 다른데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일은 오후에 좀 자리를 비워야 돼가지고 예, 미리 다 찍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토요일날 영상 하나 올라갈 거예요. 토요일날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고, 자율주행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다음 주 월요일 있잖아요. 쉬잖아요. 그때 제가 함께 배우기는 아니고 시장 함께 읽기 보고서 중에 제가 이제 연휴에 읽은 거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몇 개 있어요. 그거 한번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날 쉬는 날이니까. 예. 자,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어쨌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좀 실망스러운 장이지만 좀 기운 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